안녕하세요. 마음챙김 가족 여러분. 마음챙김 리더십 연구소 소장 통코치 김성환입니다. 오늘도 저희 강의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존 카바진 교수의 마음챙김 명상과 자기치유, 원서로는 풀 캐타스트로피 리빙의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은 모든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매일, 매 순간 하는 것이 바로 호흡이죠. 그처럼 너무나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기 때문에 호흡의 중요성과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명상에서는 호흡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호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호흡의 중요성과 마음챙김 명상에서의 호흡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본 강의가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이나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바로 답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렇다면 왜 호흡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카바진 교수는 호흡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맥박으로 바다에서 원시 생명이 시작되던 때부터 이루어진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 방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죠, 그죠?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면서 바로 이 대기에 있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죠. 바로 물질과 에너지의 교환 방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대기와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해나가고 또는 여타의 에너지와 물질들을 교감하는 바로 통로가 바로 이 호흡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호흡을 통해서 하루를 살고 이 생명을 사는 이 호흡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이 바로 뭐다? 호흡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명상에서는 호흡이 어떻게 중요한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은 사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하나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거 있고 또 다른 리듬이 뭐가 있죠? 바로 심장 박동입니다. 그렇죠, 그죠?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심장이 뛰고 이런 것도 바로 삶의 리듬, 생존의 리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처럼 호흡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뭘 느낄 수 있다? 자신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라는 거하고 나의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편안해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참, 한번 숨을 쉬어볼까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짧은 순간입니다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스스로의 마음이 흥분되거나 또는 느슨해지거나 라는 부분들에서 이완되는 느낌,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는 부딪히게 되고 그것이 뭐다? 분노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다양한 감정, 느낌으로써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그럴 때마다 뭐다? 좀 더 편안함, 평온함, 평화를 느낄 때마다 이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 자기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호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호흡에 집중하게 되면서 뭐다? 일상생활에 대한 의식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매 순간순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예, 다른 데 정신이 팔릴 수도 있겠고 아니면 마음이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겠고 다른 일을 하면서 그게 몰입해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놓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에서 뭐다? 호흡의 주의를 가져오면 뭐다?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하고 있는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제 강의를 들으면서 뭘 수 있다? 마음 챙김에 있어서의 제 강의, 그리고 호흡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호흡을 가지고 교감하는 부분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꼭 명상이라는 공식적인 것 외에 일상생활 비공식적인 활동 속에서도 바로 호흡을 통해서 자식이 자신을 느낄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존 카바진 교수의 저서에는 어느 소방관의 이야기라는 구절이 호흡 명상에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에서 소개되고 있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 소방관이 명상 클리닉에 왔을 때 과호흡 증상이었다. 그는 불타는 건물의 연기에 압도되어 병이 시작되었다. 불을 끄기 위해 방독면을 쓰려고 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져서 방독면을 쓸 수가 없었다. 아, 그렇죠. 그죠?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가야 되는데 화재 현장에서 방독면을 써야 되는데 그렇다면 호흡이 가빠져서 이 방독면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바로 의식을 잃거나 그래서 화재 현장에서 앰뷸런스로 가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이제 이 호흡 클리닉, MBSR 클리닉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주에 바디 스캔을 수련하는데 호흡에 대한 주의 집중이 많아서 그는 거의 고문처럼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2주간 바디 스캔을 하면서 끈질기게 호흡 관찰하는 훈련 결과 그는 방독면을 다시 쓸 수 있었으며 다시 화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물론 2주 만에 다 된 건 아니겠죠. 우리가 MBSR 기본 수련이 8주간 교육이기 때문에 이 MBSR 수련을 마치고는 화재 현장에 들어가는데 방독면을 쓰는데 예전과 같은 과호흡이나 호흡이 빨라진 현상은 억제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호흡을 의식하지 못했지만 바디 스캔을 하면서 약간씩 이완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에서 호흡이 두려운 상대가 아니라 호흡을 통해 이완할 수 있다는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짧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호흡에 대한 명상을 하면서부터 이 호흡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통제하고 이완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례는 비록 이런 화재의 현장에 있는 소방관의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기쁘거나 슬프거나 분노하거나 이런 감정이 극도로 치우쳤을 때 이 다시 주의 집중을 어디에? 호흡에 가져오면서 그러한 긴장과 유한감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경험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뒤로 가면서부터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호흡이 일어날 때마다 특정 부에서 동반되어 일어나는 감각의 의식을 둔다라는 겁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호흡을 마음 챙김한다는 것보다 호흡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는 그 감각에 의식을 둔다. 예를 들면 뭘까요? 우리가 숨을 들이쉬면서 이 코로 공기가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서 코 속에 있는 근육의 움직임, 또 목구멍을 통해서 가슴, 배까지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몸과 마음의 감각들이 일어나고 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거기에 초점을 둔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숨을 들이쉬는 것을 들숨이라 하고요. 내쉬는 것들을 날숨이라고 합니다. 들숨, 날숨에 있어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매 순간 알아차릴 수 있다라 되겠고요. 그런 호흡을 하면서부터 자신의 감각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MBSR 마음챙김 기반의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MBSR에서는 이 호흡을 이 주의 초점을 코나 가슴이 아니라 이 복부, 이 배의 호흡에 초점을 둔다 그러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식호흡 또는 횡격막 호흡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이 복식호흡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코로 들어가는 데 초점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숨이 들어갈 때 이 코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코에 초점을 둬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가슴에도 될 수 있죠. 우리가 숨을 쉴 때 가슴에 호흡을 둔다는 것보다 숨이 얕은 호흡이 빠르게 되는 거죠. 이 긴장하거나 흥분하거나 또는 숨이 가팔라질 때 이 가슴이 합니다. 이 복부의 호흡을 하면 어떻게 돼요? 숨을 들이쉬고 배에 숨이 들어가서 나아가는. 예, 어떻게 돼요? 좀 더 깊고 어떻게 돼요? 시간을 오래 들 수 있는 숨을 쉴 수 있는 게 바로 이 복식호흡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복식호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복식호흡이라는 것은 실제로 뭐다? 이 가슴과 배를 가로막은 이 횡격막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횡격막 호흡이다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복식호흡은 뭐다? 가능한 한 주의의 초점을 복부에 의도적으로 줌으로써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몸을 이완시키는 호흡법이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예전부터 이제 복식호흡이라고 가장 많이 알려졌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명상을 하시는 분 또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복식호흡을 수련의 한 방법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MBA 생활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은 이 복식호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횡격막이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 배에 있는 내장을 압박해서 이 배가 복부가 나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빈 공간 속에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더 깊은 숨을 쉬고 또는 더 오랫동안 호흡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나 가슴이나 배 어디에도 둘 수 있습니다만 우리 MBS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배의 호흡에 초점을 두는 복식 호흡이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호흡법으로서 여러분들이 복식 호흡법을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또 하나의 명상 실습. 오늘은 이제 복식호흡을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복식호흡은 숨이 코로 들어가서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들어가는 그 과정을 관찰한 호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숨이 들으시고 배에 숨이 들어와서 나가는 과정을 다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또 여러분께서 편안한 자세에 앉으시고요. 편안한 자세에 앉으시고 양손을 무릎이나 가슴 위에 올려줍니다. 그죠? 그리고 등받이에서 대부분 앉아 계실 텐데 등받이에서 허리를 쭉 떼고 허리를 바로 세웁니다. 그러면 가슴이 앞으로 쭉 나오는 자세가 되죠. 그죠? 그리고 양손은 무릎이나 배 앞에서 올려주시면서 손바닥은 천장이 향하도록 합니다. 이때 두 눈은 뜨시거나 또는 감으셔도 좋습니다. 자, 천천히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목구멍을 거쳐 가슴, 배까지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오는 들숨, 숨이 나가는 날숨. 숨이 들어와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숨이 나가고 들어오는 들숨, 나가는 날숨. 숨이 들어와서 배가 올라가고 자,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좀 더 직접적으로 느껴보기 위해 한 손을 배에 올려봅니다.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이번에는 손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숨이 들어오고 나아가는 과정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숨이 들어와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각자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자, 이제 눈을 뜨고 다시 강의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자, 짧은 시간이었는데 오늘은 복식 호흡을 중심으로 명상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좀 더 편안해지고 몸에 이완된 느낌이 드셨나요? 그리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셨나요?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게 호흡하는 부분들이 어색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하다 보면은 좀 더 편안함과 유한감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숨이 배로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들이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조금씩 이제 호흡을 잃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보면은 가장 빠르게 나 자신, 지금 나 자신으로 돌아오는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 호흡은 이 명상 수련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수련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가장 기본적인 호흡을 통해서도 가장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깊은적인 평온함, 안정감 또는 평화를 느낄 수 있겠고 자기 자신의 지금 now and here 이 순간에 우리가 집중적인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다? 바로 호흡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명상의 절반은 뭐에 있다? 이 호흡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호흡만 잘 주의 집중을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감정과 몸과 마음의 감각, 생각과 모든 것들이 일어남과 사라짐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꾸준하게 여러분들 이 강의 마치고라도 일상적인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봤던 우리 마음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호흡에 주의를 집중함으로써 자기 몸에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숨이랑은 내 몸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우리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몸을 이완시킴으로 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머리가 어떻게 돼요?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명쾌해진다, 명료해진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생각과 느낌이 좀 더 명료해지면서 더 잘 깨닫게 되는 거죠. 때로는 이 호흡에 주의 집중하면서 내 몸에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은 고통이나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고 간지럼이나 뻐근함 등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내 몸을 더 잘 느낄 수 있겠고 내 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다? 호흡 마음챙김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내 몸과 마음을 또는 생각까지도 더 명료하게 해줌으로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물을 보는 관점도 더 어떻게 된다? 더 명료하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명료하게 또는 분명하게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깨달음, 지혜와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을 함으로써 어떤 지혜와 통찰력이 생긴다는 걸 뭘 의미한다? 몸과 마음에 대한 이 주의의 집중을 통해서 명료해지고 분명해짐으로써 다른 타인이나 사물을 볼 때에도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뭐다? 마음챙김, 호흡에 대한 마음챙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는 다른 정자 명상이나 요가 명상, 서사하는 명상, 다양한 명상 기법을 배우겠습니다만 이 호흡이 가장 기본되는 것이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모든 존재, 모든 사물들을 보다 명료하게 느낄 수 있는,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키워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오늘 했던 부분들, 호흡 명상인데요. 호흡 마음 챙기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공식 명상이라는 부분들은 특정한 시간과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공간을 내어서 공식적으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뭐 2시간 정도, 더 길게 하는 우리가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는 것이 공식 명상이 있고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이런 명상을 비공식 명상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저랑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짧은 순간 할 수도 있고요. 일상생활이나 업무 중이나 또는 짧게는 1분 아니면 10초라도 우리가 호흡에 주의 집중을 해보는 시간이 바로 이 비공식 명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명상 수행이라는 것은 꼭 그 별도의 공간과 시간 내서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매 순간 삶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명상 수련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잊지 마시면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 명상 부분도 우리가 매 순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호흡 마음 챙김 명상 수련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상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게 될 정자 명상, 바디 스캔, 요가 명상 등 모든 공식 명상과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수련해야 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호흡은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될 수 있고, 호흡이야말로 내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내 삶의 친구이자 동반자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호흡 명상을 통해서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매 순간에 나가고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한 부분들인데, 우리 복식호흡,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과정들을 일상화함으로써 지금 이 순간 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음챙김 명상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이 호흡에 대한 힘을 느껴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명상에 있어서 가장 기본되는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시길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댓글이나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챙김 가족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